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애국자 중에 애국자입니다. 뒤에 잘 들립니까? 네, 잘 들립니다. 예, 애국자 중에 애국자입니다. 왜냐? 광복절과 함께 특별히 건국절을 기념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애국자 중에 애국자인 줄 믿습니다. 네. 지금 건국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을 위해서 특별히 청와대에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 광복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면전에서 광복절이 뭐냐? 아니, 건국절이 뭐냐? 이거는 역사를 애곡하는 거다. 면전에서 아주 장장일장 연설을 했습니다. 왜 광복절과 건국절이 이렇게 문제가 됩니까?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또 우리나라를 지금 반으로 갈라놓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이변이 되고 있습니다. 그 광복절은 뭐고 건국절은 뭐냐? 왜 이렇게 건국절을 고집하느냐? 왜 또 건국절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부정하고 거부하고 반대를 하느냐? 이광복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건국절은 즉 건국은 1919년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가 시작된 그날이 독립한 날이다. 건국일은 1919년 4월 11일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된 것이 그거에 오늘 대한민국이 수립됐다는 겁니다. 이런 엄연한 역사를 놔두고 또 무슨 건국절이 또 있느냐? 이거는 역사를 왜곡하는 거랍니다. 그러면은 국가의 성립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이게 갖춰져야 국가입니다. 첫째, 주권과 영토와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상해 임시정부는 국토가 없습니다. 국민이 없습니다. 주권이 없습니다. 국토 다 뺏겼어요. 그거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일본 식민지의 식민지 국민이지 대한민국 국가의 국민이 아닙니다. 왜? 국가의 국민이면 주권의 통치 하에 있어야 됩니다. 이미 주권이 없어요. 영토가 없어요. 국민이 없어요. 앞으로 독립을 위한 그런 투쟁과 운동으로서 만들어진 임시정부는 국가가 아닙니다. 분명히 오늘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의 국가가 정당하고 당당하게 온 세계에 확실히 선 거는 1948년 8월 15일 독립국가로서 선포되고 유엔 각국들이 대한민국을 독립국가로 인정함으로써 비로소 전 세계의 독립국가라는 것이 합법적으로 공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광복과 건국이 뭐가 다르냐? 이게 처음부터 날짜가 문제예요. 대한민국 독립 날짜를 딴 날로 했으면 건국절, 건국이 따로 있고 광복일 따로 이런 혼란이 안 오는데 꼭 같은 8월 15일이다 보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1945년 8월 15일은 분명히 광복절입니다. 일제 압제에서 우리가 해방의 날입니다. 그날은 우리가 정말 온 민족이 감격과 눈물로서 태극기를 흔들며 길거리를 뛰어나와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목청이 터지라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우리나라로서는 큰 엄청난 사건이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투쟁하고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을 통해서 일본의 원자폭탄 2방 얻어맞고
할 수 없이 무조건 항복을 한 결과, 그래서 우리가 해방이 된 것입니다. 물론 그날을 위해서 엄청난 독립군들과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과 엄청난 희생과 헌신의 대가가 뒤에서 지불됐지요. 또 이승만 박사는 미국에서 애교적으로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그런 해안과 애교력을 가지고서 독립을 준비한, 이게 다 종합작품으로 된 것입니다. 광복은 정말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온 것과 같이, 애굽에서 그들이 탈출해 나온 것과 같이 우리 민족에게는 정말 다시는 영원히 기회가 없을 그런 암담한 역사에서 새로운 여명의 빛이 떠오른 글자 그대로 광복의 날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만 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다윗이 그 위대한 왕국을 세우지 않았다면은 그 애굽에서 나온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광복만 되고 독립이 분명치 않다면은 그 광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오늘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굳이 건국이라고 하는 건국절을 아주 길을 쓰면서 반대를 하고 왜 하필 광복만을 외치느냐? 광복은 해방의 날입니다. 건국절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독립국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왜 대한민국을 독립국가로 인정하지 않느냐? 누가 대한민국을 독립국가로 인정하지 않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까 말한 광복회. 말하자면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 그걸 광복회라고 합니다. 독립군 출신들, 또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모임이 광복회입니다. 광복을 해방을 위해서 싸운 사람들입니다. 정말 역사에 말할 수 없이 귀중한 존재요 유공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광복회는 상해 임시정부 1919년 4월 11일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기어코 건국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면전에서 건국절을 4월 10일로 제정을 하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이걸 반대하느냐? 이거는 전적인 종북 식민지 사관에서 나온 것입니다. 식민지 사관. 무슨 말이냐? 종북 좌익 세력들은 대한민국을 독립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북 세력들 하는 말을 보세요. 그 통진당이라든지 이런 것들 말 때 보면 남측 이렇게 말하지 대한민국이라는 말 죽어도 안 합니다. 북한에서는 오히려 남조선이라고 말하지만은 남한의 종북 세력들은 남조선이라는 말조차도 안 합니다. 남측 이럽니다. 독립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헌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적극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을 짓밟고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독립국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그거는 지금 오늘날 남한은 일제 압제에서 해방만 됐지, 광복 해방만 됐지, 아직은 독립한 게 아니라 해방되자마자 미제국주의의 침략 아래서 미제국주의의 착취와 약탈을 받고 미제국주의의 압제하에 있는 저희들에 의해서 해방이 되어야 될 해방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정리가 됩니까? 독립국가가 아니에요. 해방만 됐지 아직 독립국가가 아니라 미제국주의의 침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즉 북한에 의해서 해방을 시켜야 되는 해방의 대상이지 독립국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적반하장이죠. 누가 누구를 해방해야 됩니까? 정당한 독립국가가 불법단체인 적폭력단체인 북한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정말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으로서 온 세계
그 위상을 떨쳐야 될 것이 해방의 대상은 북한인데 그들은 남한이 해방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압제를 당하고 있는 자들은 오늘날 북한인데 그들은 남한을 미제국주의에 압제를 당해서 밥도 못 먹고 쓰레기통만 뒤지고 다니고 이제는 그것도 안 통해요. 옛날에 앵무새처럼 그렇게 외쳤지만은 이제는 세상에 비밀이 없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말도 못합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미제국주의의 압제하에 있는 식민지 탄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저희들이 해방시켜야 된다. 여기서 나오는 결론이 뭡니까? 국가와 헌법을 부정. 저들을 해방시켜야 된다. 해방이라는 뭡니까? 적과 통일입니다. 이게 오늘 정북 세력들의 정체요, 목표요, 저들의 투쟁이요, 저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국민을 속이기 위한 거짓말입니다. 더불어니 무슨 국민의당이니 다 거기서 거기. 그 증거가 뭡니까? 노무현 정권 때 국무총리를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대한민국 이름으로 대한민국 독립국가의 국무총리를 했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면 국무총리 하지 말아야죠. 안 그래요? 이런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국가도 아닌 괴뢰 집단 식민지 하에 있는 그런 식민지 통치에서 국무총리 했으면 자기는 뭡니까? 식민지 압제하는 자가 됩니까? 그런데 국무총리를 했어요. 국무총리 하고서 노무현 일주기 추모식을 한다고 강남의 코엑스 큰 그 홀에서 이 방에 한 4분의 1쯤 되는 커다란 태극기를 한복판에 깔아놓고 그 태극기 한복판에 짓밟고 올라서서 거기에 노무현의 망명의 무슨 기념물을 하나 세워놓고서 노무현 주도식으로 한 거. 이게 소위 한영숙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국무총리를 했다는 사람입니다. 이걸 국민이 용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용납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용납하고 있어요. 지금도 통하고 있어요. 지금 깜빡이 같지만 그거는 경제 문제를 깜빡이 간 거지 정치 문제를 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적대 국가를 인정하면서 미국 국기를 짓밟고 적대 국가를 지지한다면 그 사람 미국에서 살아남겠습니까? 북한에 가서 북한 깃발을 짓밟고 대한민국을 외친다면 살아남겠어요? 지구상에 대한민국 같은 이 개판 같은 나라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 나라도 아니고 국가도 아니에요. 국가의 주권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놈을 국무총리까지 했던 그 놈을 지금까지도 계속 떵떵거리고 있고 그 일파가 지금 대한민국을 다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광복이라는 건 이렇게 심각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건국절을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지구상의 어떤 아프리카에 같지도 않은 그런 나라도 다 저희들의 생일이 있어요. 독립국가가 있어요. 독립한 날이 있어요. 생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일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생일이 없어요. 태어나긴 했는데 세월이 생일이 없어요. 이게 그냥 그저 뒷구석에서 꿍꿍거리면서 그저 건국이냐 광복이냐 그저 이루고 한쪽 뒤태에서 이렇게 숨어서 하듯이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석기 또 그 통진당이 해산될 때까지 통진당의 공식 행사에서는 태극기를 걸지 않았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없습니다. 한반도기를 걸어놓고 애국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애국가 대신에 님을 향한 행진곡을 불렀습니다. 대한민국을 뒤엎으려고 했던 광주 폭동의 그 찬양가 님을 위한 행진곡은 반정부 투쟁의 혁명가입니다. 그건 북한의 혁명가와 똑같은 겁니다. 이거를 지금 부르느냐 마느냐 맨날 해마다 5.18가 되면 이걸 가지고 승계하고 씨름을 하고 있어요. 보훈처장이 그래도 배짱 쪽에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계속 이거를 공식 노래로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애국가를 인정하지 않는, 태극기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집단이 대한민국을 지금 완전히 휘둘리고 있어요. 국회에서, 법원, 언론, 시민단체, 노동단체, 대한민국은 완전히 지금 적화가 되어 있고, 빈 껍데기 정부라고 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하고 빈 껍데기만 있고, 쉽게 말하면 판잣지 같은 빈 껍데기만 있고 그 속에는 전부 빨개들이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광복이냐 건국이냐, 그거는 곧 대한민국을 정당한 독립국가로 인정하느냐 괴뢰 집단으로 취급하느냐, 이게 심각한 역사적인 문제요. 대한민국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소리는 분단의 책임은 이승만에게 있다. 그때 이승만이 없었으면은 그때 벌써 통일이 됐을 텐데, 이승만 때문에 남한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 바람에 통일이 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하면은 정부 빨개 세력들은 이를 덕복합니다. 역적이라고 합니다. 역사의 역적입니다. 왜? 통일을 막았기 때문에. 역사관이 분명하고 국가관이 분명해야 인생관이 분명해지고 모든 우리의 목표가 분명해집니다. 엄연히 지금 눈을 시퍼렇게 뜨고 일제시대에서 해방을 보고 6.25를 보고 인천 상륙작전을 보고 수도 서울이 다시 회복되는 걸 보고 역사를 시시콜콜이 다 보고 살아온 역사의 증인들이 지금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거짓말을 하고, 이런 거짓말이 어떻게 통합니까? 그런데 그게 통하고 있고, 그 파워가 더 크고, 정말 나라를 바로 알고 바로 세우고 나라를 사랑하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숨도 못 쉬고 눈치만 보고 살아야 되는 게, 이게 오늘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판에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미친 개들이 지저대든 여론이 씹어대든 인기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개의치 않고 오직 my way, 당당하게 자기 길로 가는 이런 대통령이 앞으로 다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에 반드시 통일이 돼야 됩니다. 국가의 정체성을 올바로 아는 그런 지도자가 있을 때에 통일이 되고, 올바른 통일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위상을 올바로 잡아놔야 그 다음에 세계를 향해서 당당하게 나갈 수 있지. 지금 같은 개판에서 만약에 다음에 문재인이가 대통령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재인이가 비서실장 하다가 노무현이 이제 임기가 끝나고 청와대에서 나올 때에 그 청와대 비서들이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우리는 구분능선까지 다 올라왔다가 다 써는 죽에 겁받들였다. 통일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이놈의 정권이 뒤바뀌고 이명박이 550만 표로 당선되는 바람에 판이 다 깨졌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칼을 갈고 있습니다. 세상 없어도 반드시 정권을 뒤집어서 통일을 해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이 4월 달에 동의바에서 떨어져서 죽고 나서 김대중이가 여기에 충격을 받고 결정타를 입고 그 뒤를 이어 죽었습니다. 왜입니까? 노무현이 통일을 다 만들어 놓고 청와대 컴퓨터를 통째로 다 카피해가지고서 봉하마을이 제2의 청와대 정부 안에 또 하나의 정부가 돼가지고, 노무현이는 SNS 인터넷을 젊은 사람들을 다 관리 잘하니까 그것이 정부가 돼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컨트롤해서 젊은 사람들 인터넷 수업 지령을 내리면 불과 몇십만 원 수백만 명이 각 도시에 다 들고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남한의 혁명을 일으켜서 조카 통일을 하는 마지막 시나리오까지 다 갖추고 있다가 그것 때문에 꼬꾸라져 죽은 거예요. 그 들통날까봐.
역사를 정확하게 꿰뚫어봐야 됩니다. 그 충격으로 김대중까지 꼬부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뭡니까? 남은 거는 통일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강연을 여기서 할 수 없어서 오늘은 간단히 건국과 광복 여기에 대해서만 말하고 우리가 한국단체에서 9월이나 10월에 이 통일 문제를 가지고 저 본격적인 포럼을 한번 열려고 합니다. 거물에서 열 때 여러분들 많은 분들을 좀 데리고 와서 올바른 역사관, 올바른 국가관을 바로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계속하자면은 해방 직후 좌익운동, 해방 전 좌익운동, 그 다음에 해방 직후의 좌익운동과 또 좌우 합작운동, 또 신탁통치 4.3 사건, 여수 반란 사건, 대구 폭동 사건, 이걸 다 다루면서 마지막 대한민국 독립할 때까지의 과정을 또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해방에서 독립까지 3년 동안의 과정을 얘기해야 건국전에 이것이 올바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것까지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것까지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통일 문제까지 가야 결론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건국이냐 광복이냐. 우리는 지금 애국에서 나와서 광야를 헤매고 있는 떠돌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당당한 다윗의 왕국을 세웠는데도 아직도 이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아직도 대한민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래서 광복만 외치고 건국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건국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그게 건국이지 이거는 건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한이 이승만이 먼저 독립을 했기 때문에 영구 분단의 책임이 남한 이승만에게 있다. 정말 그럴까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정식으로 수립한 것은 우리보다 먼저 저희들이 먼저 세웠습니다. 우리가 1948년 5월 10일 유엔 감사에 총선거를 하고서 국회를 구성하고 헌법위원회를 만들고 그리고 8월 15일 날 독립을 공포할 때까지 그 이전에 벌써 북한에선 그 이전에 벌써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국회를 다 구성하고 저희들이 뭔 정부 만들었어요. 그래놓고서 남한에다 뒤집어 쓰이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공산주의는 사탄주의입니다. 사탄은 태초로부터 거짓말쟁이라고 했습니다. 공산주의는 진실이 하나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칼 막스로부터 오늘 북한의 김정일과 남한의 종북 세력까지 공산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새빨간 거짓말로만 되어 있고 면전에서 거짓말하고도 입술 닦습니다. 여러분 종북 세력 하는 말 보세요. 그러면 뭡니까? 그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목이 날아가도 우리는 오직 대한민국, 목이 날아가도 우리는 당당한 세계에 우뚝 서 있는 독립국가로, 독립국가의 국민으로서 당당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어디 나가서도 어깨 쭈그리지 말고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권위와 대한민국의 위상과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 수 있고 누구에게나 정확하고 당당하게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밝히고 누구에게나 당당하게 정말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 하는 것을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태극이 어떤 태극기입니까? 3.1운동 때에 파고다 공원에서 나와서 태극기를 앞에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며 갈 때에 일본 헌병들이 그 태극기를 들은 손을 일본도로 자르면 이 손으로 그 태극기를 받아 들고 가고 이 손 자르면 뒷사람이 그 태극기를 받아 들고 가고 이렇게 피로 물든 태극기입니다. 눈물로 얼룩진 태극기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이 태극기를 안고 얼마나 울었습니까?
해방이 될 때, 나는 그때 나이 어렸지만 해방이 될 때 그 태극기를 들고 정말 길거리를 얼마나 헤매고 뛰어다니는지 몰라요. 이 태극기를 집안에 들키면 죽을까봐 집안에 숨겨놓고 얼마나 태극기 이걸 가지고서 가슴을 설레고, 이 태극기 어떤 태극기인데 이걸 짓밟아요? 능지처참해도 시원찮은 그걸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을 용납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호래에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서 산다고. 지금 남한은 나무 뿌리처럼 구석구석에 지금 사람의 내리 속에, 심지어는 국정원 안에까지, 청와대 안에까지, 언론, 국회, 정치인들, 시민단체 말할 것도 없고 각 요소요소에 나무 뿌리처럼 뻗어있는 이 종북 세력들. 그래서 그런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큰소리 뻥뻥 치는 거예요. 노무현이 청와대에서 나와서 뭐라고 그러냐니까, 우리가 박아놓은 대못은 앞으로 10년이 가도 뽑지 못한다. 지금 하나도 못 뽑았어요. 하나도 법 못 바꿨어요. 그 망국의 법을 노무현이 다 만들어놓고 다 깨뜨리고 만들었는데 그 법을 하나도 고치지 못했어요. 그 대못이 그냥 박혀 있어요. 과연 이거 대한민국입니까? 껍데기만 대한민국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제2의 독립운동을 해야 됩니다. 제2의 이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야 됩니다. 아니면은 적과 통일로 끝날 것입니다. 아까 그분 흥설까지 올라왔다 그랬죠. 만약에 문재인이나 그와 유사한 자가 다음에 정권을 잡으면은 일사천리입니다. 왜? 또다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1년 내에 연방제 통일을 다 이루고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모든 것을 다 1년 내에 다 끝내버립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없어지지 않아요. 당분간은. 그러나 실상은 북한의 한 도처럼 완전히 북한의 지령하에, 지금도 지령하에 다 움직이고 있지만은 그때는 몽땅 적과 통일로,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완전히 적과 통일돼서 그 단계가 지나면은 이름까지 대한민국 지도상에서 영원히 없어지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 남게 됩니다.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에요. 종이 한 장 차이. 일보 직전입니다. 우리가 과연 이런 때에 내 배나 편리면서 좋다는 것만 찾아먹으면서 제 건강만 찾으면서 강 건너 불경 하나씩 이룰 수 있습니까?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6.25에도 피 흘린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목숨을 흘리고 이름도 없이 무명용사로 꽃다운 청춘들이 쓰러져간 우리 남한의 130만의 희생자들, 물론 군인만 말하는 겁니다. 13만 명, 전사자 13만 명, 부상자 45만 명, 실종자 수만 명, 미국의 14만 명의 희생자들, 그 밖에 유엔군들, 이 엄청난 피해 대가를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애국가 한번 부르는 거 그냥 보통 부르는 게 아니라 가슴이 미어지고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 태극기 그냥 태극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피와 눈물이 얼룩진 태극기예요. 이걸 짓밟는 놈들은 우리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대한민국을 당당하게 남북 자유 평화 통일을 이루어서 이 태극기로 전 세계를 휘날리고 애국가가 전 세계 어디에서든 불려질 수 있고 대한민국의 위상으로 전 세계의 리더 국가로 우뚝 설 수 있는 세계 5대 정상 중에 하나로 우뚝 선다고 정치 전문가들이, 애국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보통 나라 아닙니다. 더 이상 여기서 오늘 얘기를 다 못하겠습니다. 다음 기회 있을 때에 우리가 10월 달에 한번 포럼 본격적으로 열어서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체를 밝히고 우리의 현재와 장래와 미래에 대한 영광스러운 비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